안녕하세요.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광주 공원교회 김기영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주 5.18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5.18이 지금 39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5.18이 재정립되지 않고 참 폄하하고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5.18을 얘기를 시작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12.12 계엄사령관 전두환 때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뭐라고요? 잔인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강주 시민이 그렇게 이렇게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연히 일어났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평화로운 어떤 우리가 5월 18일 그러면은 그 5월 달에 우리가 있었던 어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 전에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방송을 하지 못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나는 충장로와 금남로에서 그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질서요원이라고 해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방에서 봤던 사람은 서방 얘기만 하고 또 하순에서 있었던 사람은 하순 얘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자기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주 시민이 누가 죽였냐? 누가 죽였냐? 이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있는지 죽은 자는 있는지 죽인 사람이 없다. 그럼 가해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38년이 지나고 이제 39년째 들어옵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기록하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어떤 그 팩트가 하나로 이제 집약돼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가 이렇게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 강주에 있던 사람도 각자 얘기를 다르게 한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경상도에 서울에 있던 대한민국 시민이 잔인한 사건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처음부터 그러면 18일 그러면 이제 17일 그때 우리가 토요일 또 주일 이렇게 양일을 얘기를 이제 출발을 해 보십시다. 우리는 아주 평화로운 어떤 강주가 어떤 팥죽소 하나가 어떤 하얀병에 맞은 적도 없고 어떤 상가가 어떤 유리창 하나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토요일 날입니다. 야 이마 너희들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다니냐. 그때 우리는 전두환이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노태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 노태우가 물러나라고 하고 전두환이 이제 물러나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아주 평화로운 아주 강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일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그런데
이제 오전에 우리가 학생들이 그 시위를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는 해서 안 된다. 우리 학생들이 다치기 때문에 돌을 던지려면은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던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아침 뭐 11시부터 한 12시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5가 아니면은 이제 그 충파 쪽으로 내가 정리를 하다가 하도 피곤해서 체류탄도 또 많이 맞았죠.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잠을 자고 한잠을 자고 이제 오후에가 그때가 몇 시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가 충장로 5가죠. 강주야구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군인들인 줄 몰랐어요. 이제 경찰들인 줄 알았는데 이 건봉을 두고 지나가는 어떤 그 학생들을 쫓아다니고 이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건봉을 들이댈 때 저는 그 경군하고 맞닥쳐가지고 우리가 부딪혀서 그 얼굴들을 볼 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고 그 건봉으로 그 시민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때릴 때 저는 이제 그 광경을 볼 때 저도 그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저 살아왔고 그 약자를 보며 항상 도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돕는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그 광경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내가 대성약국 앞에서 겸군들하고 부딪혔어요. 이제 그 권봉을 들고 나한테 쫓아오는 그 겸군들하고 부딪혔는데 서로가 이제 피하게 됐는데 이건 얼굴을 볼 때 이거는 뭔 폭도들 완전히 얻은 우리를 볼 때 이 빨갱이 이 공산당을 하고 취급을 하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5.18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뭔 설마 아니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가 이거는 이 정권을 장탈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강주 시민은 폭도로 반란군으로 아니면 이렇게 폭도 반란군을 제압하러 들어오게 된 것을 저는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랬을 때 그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엄군이 대관절 누구였냐? 공수 부대들이 누구였냐? 그래서 그들이 강주 시민을 폭도로 이미 인정하고 이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제압을 해라. 그럴 때 우리는 하루아침에 강주 시민은 반란군이 되어버리고 폭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 의 모든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역사에 바르게 기록할 것이냐 를부터 출발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역사를 바르게 이제 세워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망언이 이제 폄하가 나오고 망언들을 합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역사가 바르게 이제 기록되지 않고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강주 사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죠? 5.18을 강주 사태, 또 뭐라죠? 강주 항쟁. 그래서 이제 법으로 우리가 강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국가가 우리를 강주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이제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얘기를 하고 소위 지만호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 북한군이 600명이 내려왔다. 이거는 현장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차이난 사건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강주의 그 민주화 운동을 얘기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거는 뭐예요?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그 국민의 아픔이고, 강주 시민들이 그 아픔을 안고 가슴앓이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역사가 지금도 바르게 39년인 세월이 됐는데도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가슴앓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라고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그 명령을 불복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그러면 공수부대 계엄군이 강주 시민을 죽였다고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명령했기 때문에 강주에 투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입돼서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 이거는 동포요, 형제라는 국민의 어떤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강주 시민을 이렇게 폭도로 몰았습니다. 그 언론이 우리가 역사의 기록이 다 있겠지, 언론이. 그때 간제 언론들이 뭐라고 했어요? 폭도들은 들어라. 폭도는 들어라. 우리 강주 시민은 폭도로 몰려서 하루아침에 폭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엄군들이 우리 폭도를 제압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이제 대했겠느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강주 시민으로서요. 지금도 저는 38년이 지나갔으면서도 그 현장이 저는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이거는 300년이 가도 풀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법대로 풀어야 돼, 법대로. 법대로 풀어야 돼. 그래서 강주 시민들을 오도하고 폄하하는 것은 뭐 난폭하다. 강주 시민들이 왜 저럴까? 그러면 그날 우리가 주일날부터 있었던 얘기를 저는 생생하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가 길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가 21일 날 그날 수요일 날 아침에 첫 시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청문회를 통해서 그 시체 그 니아가에 끌려오는 내가 태극기를 열어보니까 맞아 죽었더라 얘기야. 그러면 나는 그 시체가 어디서 왔는가도 나는 모릅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시체가 왔냐? 공영터미널에서 공영터미널 하양실에서 왔다고 말이야. 그러면 시체를 끌고 온 사람과 나하고는 내가 시체를 끌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는 강주역에서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에게 틀린 얘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강주 시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강주 시민이 하루아침에 폭도로 몰려서 그 군인들이 명령받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진압을 했겠느냐. 나는 그 잔인한 그 사건을 보고 나는 아직도 설명하기가 매우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서 나는 충장로, 금남로, 도청 앞에서 있었던 일, 단지 계림동 얘기, 이런 얘기로 서두를 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왜 지금도 이 지금 모든 문제가 이 민주화 운동을 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폄하를 하는가?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강주 시민이 이제 각 무기를 이렇게 탈취했냐? 우리가 탈취한 거 아닙니다. 이미 이 파출소 같은 데가 이미 무기고가 열렸었습니다. 왜 우리가 무기를 들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총소리가 나고 총이 금남로에서 이제 쓰러지고 다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맨주먹으로 할 수 없다. 우리도 같이 우리 무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주의 정신을 말하고 지금도 강주가 예의 있게 가슴앓이를 안고 서로가 이 바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는 정치인들이 먼저 이거는 강주 시민을 위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두환이를 얘기를 합니다. 전두환이 안 했다고 그럽니다. 전두환이가 그 당시 계급 뭐였습니까?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최기하가 책임질 일입니까? 아니죠. 전두환이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왜?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강주에다가 무지 막지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이는 아직도 강주의 영웅이니 피해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3살을 먹은 어린애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전두환이는 안 했다고 합니다. 나도 안 한 거 합니다. 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두환이가 강주 시민을 죽였단 말을 못합니다.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세우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100년이 가도 똑같은 말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또 이제 앞으로도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 그 있었던 간첩 문제 얘기 또 독침 사건 문제 이제 총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또 예에서 계엄군들이 어떻게 강주 시민들에게 난폭하게 했는가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해 나갈 거지만 단 우려한 것은 내 말은 내가 본 그대로 하니까 딴 데서 봤던 광경을 가지고 이 김경모 목사가 내 말이 틀렸구나. 왜? 나는 나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나는 현장 보는 것만 바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바르게 또 뭐예요? 사실 유공자가 몇천 명 몇백 이거는 강주 시민이 해야 될 일이지 딴 동네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강주 시민의 그 피해자라든가 이 80년 5월 때문에 그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이라든가 죽은 영령들에게 뜬금없는 사람이 유공자가 됐다고 하는 일은 천하에 정말로 잘못된 그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일을 80년 5월의 일을 재정립하다 보면 잘못된 사람은 지금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는 유공자가 아니었다고 지금 우리는 용서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용서. 80년 5월의 이 문제를 놓고. 그런데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용서할까요? 계엄군을 용서할까요? 누가 강주 시민을 죽였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80년 5월 가지고 얘기하는 정치권 정치 하는 소위 기득권자들이 이런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주 시민이 의로운 강주 시민이 민주 시민이 뜬금없이 80년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유공자가 됐다? 나는 유공자가 되려고 했으면 10번도 더 유공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피해자들에게는 보상해줘야 법대로 하며 보상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전 세계에다가 이 사건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 이런 잔인한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인양에 이제 말을 꺼냈으니까 앞으로도 시간만 있으면 계속 얘기를 진행해 나갈 테니까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고 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소위 유공자 아닌 사람들이 유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5.18 피해자들에게 더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강주 시민을 죽였느냐? 누가 명령을 했느냐? 누가 실탄을 지급했느냐? 뭔 북해군이 왔다? 이런 얘기는 자세히 얘기를 들으려면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한 김한원 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왜 강주 시민이 이렇게 질서가 잘 됐던가? 왜 금융기관이 한 군데도 틀리지 않았을까? 왜 이 무기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이제 시민의 손에 잡혀졌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 형제가 내 눈앞에서 이제 대검에 곤봉에 맞아 군홧발에 맞아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는가? 그때 어디 가서 내가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디 금융기관에 가서 돈 털러 갔겠습니까? 이거는 강주는 정말로 의로운 시민이 사는 이 강주라고 저는 내 가슴속에 마음 항상 안고 갑니다. 왜? 만약에 이제 폭도로 변질돼서 어떤 상점이 털렸다든가 금융기관이 털렸다든가 그 힘없는 시민이 어때 맞아 죽었다든가 서로 오인해가지고 간첩으로 오인돼갖고 나는 그런 그 사건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뒤에 등골에서 땀이 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80년 오를 가지고 너무 서로 쉬운 얘기들을 하지 말고 강주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 40년 가까운 시간을 때가 용서할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가슴앓이를 안고 가는 강주 시민들에게 한 번이나 이해하려고 얼마나 잔인한 사건이 있었으면 이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금남로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 계엄군 공수부대들에게 저는 어떻게 강주 시민을 했던가 나는 묻고 싶고 그들이 명예가 회복돼야 되고 그들이 말을 해야 대한민국 시민들이 저는 좀이라도 뭐 화려한 휴관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잔인한 사건이 있었냐 하는 나는 볼 때는요 참 영화다 영화.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제작해 각 세계에서 나온 것이 그 현장에서 그 잔인한 사건이 이 공수부대들 계엄군들이 그 곤봉을 들고 그 시민을 두드러 패는 그 광경을 한번 봤을 때 4명씩 5명이 붙어가지고 두드러 팰 때 그 광경을 한번 보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지금도 이 문제는 절대로 법대로 풀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 80년을 우리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